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무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암호를 입력하면 새로운 이메일 계정 만들기가 거의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캡처가 등장합니다. 오, 이건 쉽지 않네요. 소방차가 있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3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지만 틀렸어요. 마지막 이미지에 분명히 소방차가 있다고 확신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4번 시도를 한 끝에야 드디어 성공합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캡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캡처 테스트는 작동 중인 수백만 대의 로봇을 가려내기 위한 방어책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컴퓨터와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한 완전 자동화된 튜링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로봇은 캡처를 푸는데 우리보다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고 이미 수천 개의 캡처 테스트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원래 캡처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통과할 수 있고 모든 컴퓨터는 실패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인간이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읽기입니다. 쉽지 않을 때에도 인간은 여전히 단어를 알아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무 모양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나무가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표지판은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글자 모양이 약간 왜곡되더라도 우린 여전히 그 글자가 가리키는 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캡처가 등장했을 때 컴퓨터는 읽기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캡처의 초기 형태는 단순히 모양이 뒤틀린 텍스트가 전부였어요. 앞에 몇 개의 글자가 있고 그걸 퍼즐로 맞추는 것은 쉬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 문자는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오류의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스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리캡처가 가장 지배적인 형태의 캡처입니다. 리캡처는 오래된 신문과 책의 텍스트를 디지털화해서 2 단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고 컴퓨터가 옳다고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2번째 단어는 디지털화된 단어입니다. 컴퓨터는 단순히 그것이 옳다고 가정합니다. 컴퓨터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테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재확인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똑같은 올바른 답변을 할 때만 그 단어가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올바로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컴퓨터는 너무 잘 작동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체 캡처 테스트를 받는 동안 컴퓨터는 이러한 왜곡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보다 캡처를 더 잘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캡처에 지쳐 짜증이 난 사람들은 캡처를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런 이미지나 물체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컴퓨터가 우리가 숨은 로봇인지 평범한 인간인지를 구분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컴퓨터 로봇은 이것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보다 더 잘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캡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설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행동을 추적해서 인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웹사이트의 배경에서 실행되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 컴퓨터가 알게 됩니다. 마치 클릭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 것처럼요. 만일 여러분이 이 인간 시험을 통과하면 가장 쉬운 캡처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캡처를 클릭하는 경우죠. 일부 로봇은 인터넷에서 인간처럼 보이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여기 그런 로봇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봇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검색 엔진과 안티바이러스는 봇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합니다. 하지만 일부 봇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개인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소셜미디어의 어떤 계정이 봇이라고 생각되면 사용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진이 없고 프로필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을 거예요. 봇은 아직 인간이 말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반응이 반복적이거나 책자에서 나온 것처럼 들린다면 봇과 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담을 해보세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면 확실히 봇입니다. 보통 봇은 어떤 주제를 염두에 둔 누군가에 의해 프로그램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한다면 봇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열성팬일 수도 있겠죠. 트위터에는 수많은 봇이 있습니다. 동일한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시간을 보세요. 쉬지 않고 트윗을 하고 잠을 자지 않는 것 같다면 봇 계정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은 유해한 다른 것들도 있어요. 보다 안심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려면 웹사이트 연결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HTTPS 앞에 닫힌 자물쇠 표시가 있다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징조입니다. 브라우저도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밝은 빨간색 표시와
느낌표로 경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세요.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추측하기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키 배열순에 쿼티도 쓰지 마세요. 대문자, 소문자, 다른 기호들을 생각해보세요. 여기 좋은 비밀번호 예가 있어요. MX 대문자, X 대문자, P 별표, /A. 암호 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하기 어려운 암호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싱은 중요한 정보를 훔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사기입니다. 보통 이메일의 형태로 옵니다. 일부 피싱 스캠은 문자 또는 팝업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절대 회신하지 말고 링크도 클릭하지 마세요. 어떤 것들은 매우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에게 연락하려는 회사 또는 서비스 연락처를 검색하여 직접 연락하세요.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가 있다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방문하려는 웹사이트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웹을 통해 수행하는 작업을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세션을 가로채서 여러분의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이메일에 로그인하거나 은행 계좌를 확인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도 사용하지 마세요. 모바일 데이터를 켜세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모든 항목은 공용 와이파이로 접속하지 마세요. 안티바이러스를 사용하고 클라우드나 휴대폰에서도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그러면 보호되지 않은 웹사이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최소한 중요한 사진은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는 우리 컴퓨터에도 위험합니다. 여기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서가 임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바이러스를 제거해보세요. 그럴 수 없다면 보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재설정해야 할 거예요. 웹을 검색하다 보면 팝업 페이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웹 브라우저를 닫은 상태에서 팝업 페이지가 나타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즉시 닫고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난데없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치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세스 탐색기를 통해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세요. 스팸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정보가 손상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암호를 변경하세요. 설상가상으로 계정 전체가 잠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복구할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은행 명세서를 자주 확인하세요. 승인하지 않은 의심스럽거나 부정한 지출이 발견되면 은행과 상의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이버 범죄자가 그 배후에 있을 수 있어요.